왕을 죽이는데 성공한 맥베스, 그리고 맥베스를 피해서 도망친 덩컨 왕의 아들 멜컴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침내 맥베스가 왕이 된 날부터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맥베스가 왕이 되었어요. 마녀들의 예언 그대로죠. 이제 남은 예언 기억하시죠? 뱅코. 혼자 방에 있는 뱅코도 막 생각에 잠겨 있어요. '아 맥베스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구나. 하지만 내 후손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을 낳을 사람은 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려나?' 막 하면서요. 당연히 그 생각은 맥베스도 하고 있습니다. 막 왕을 몰래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언제든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도 있고, 이 와중에 벤코가 얼마나 용맹하고 훌륭한 전사인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막 이제 벤코랑 같이 들은 예언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벤코도 죽여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게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기껏 내 손에 피 묻혀서 왕이 됐는데 이 왕 자리를 벤코 후손한테 준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렇게 맥베스의 내면이 이제 점점 다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객을 불러요. 자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저 벤코가 되게 나쁜 놈이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벤코의 아들 플리언스도 함께 죽여야 된다라고 지령을 내려요. 그렇죠. 음 벤코의 아들, 벤코의 자식이 왕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자객들은 벤코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반쪽짜리였어요. 아들 플리언스를 죽이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플리언스 도망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맥베스는 또 인제 멘탈이 막 무너지는 거죠. '아니 플리언스가 도망갔다니.'라고 하면서요. 이 와중에 인제 궁정에서 파티가 열려서 거기에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간신히 인제 정신을 붙들고 그 연회장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맥베스의 눈앞에 그 죽은 뱅코의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베스도 혼란해서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신하들은 의아해서 "엥? 뭐 맥베스 왜 저러는 거야? 뭘 보고 저러는 거야?"라고 혼란스러워하고요. 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는 건 누구겠어요? 맥베스 부인이 막 인제 열심히 수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왕이 좀 힘들 때는 이런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 파티가 되게 어수선하게 끝나요. 그리고 인제 부인과 둘이 남은 맥베스는 계속 그 망상과 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피가 피를 부를 거야." 막 덜덜덜덜덜 하면서. 인제 이렇게 맥베스는 심리적인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자기를 왕으로 만든, 자기에게 예언을 남겼던 그 마녀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녀들을 마주하고 맥베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제 "아 내가 엄숙하게 물을 테니까 정말 너희들은 대답을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자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하는데, 마녀들이 거기서 말을 딱 자르고 "아 뭔지 알아, 알아. 자 내 얘기 들어." 이러면서 첫 번째 예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 맥더프를 조심하라고 해요. 응? 맥더프? 맥더프는 귀족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맥더프 아까 그 파티에 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다른 마녀가 또 두 번째 예언을 해요. "아 걱정 마, 걱정 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맥베스를 너를 해칠 사람은 없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베스의 마음이 아주 흔쾌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개비스콘. 네. 막 소화제를 먹은 것 같이 너무 막 속이 후련해져요. 그런데 인제 세 번째로 또 예언을 하는 게 "야 혹시 반역하는 애들 있어도 걱정하지 마. 저기 버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버남의 숲이 우리 여기 언덕으로 오기 전까지 너는 절대로 정복되지 않을 테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버남의 숲이 여기로 올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음 안심하는데 인제 마녀들이 사라지고요. 자 곧이어서 신하가 막 와 가지고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맥더프가 도망쳤다고요. 또 마녀들의 예언이 곧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맥더프. 맥더프
이놈 아까 파티에도 안 왔더니 결국에 도망쳤구나. 그러면 도망친 맥더프는 일단 두고 맥더프의 성으로 가서 일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 아들이고 부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이렇게 맥베스의 악행이 계속되는데요. 그렇게 그러는 동안에 맥베스 부인이 또 이 맥베스 멘탈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맥베스를 그렇게 단속하고 왕이 된다는 야망만 쫓았던 이 야망가 레이디 맥베스, 맥베스 부인이 점차 병에 시달립니다. 막 몽유병에 걸리고요. 뭐 결국은 자신의 어떤 죄의식에 잡아먹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와중에 맥베스는 그 언덕에 버남의 숲이 오기 전까지는 정복되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맥더프를 조심해라라고 했을 때 맥더프 가족들 다 일단 죽였고 그러면 이 언덕을 잘 지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여기에 엄청 열심히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인이 와서 저 멀리서 지금 엄청난 군사가 오고 있다라고 해도 맥베스는 여기 언덕에 숲이 올 때까지는 정복당하지 않는댔어라고 하면서 신경을 안 써요. 사실 그 맥더프는 멜컴과 함께 대군사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덩컨 왕의 그 도망쳤던 아들 멜컴이요. 그러니까 멜컴이 잉글랜드로 도망쳤을 때 이 충신인 맥더프가 가서 자, 우리 다시 이 왕 자리를 가져와야 된다. 맥베스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설득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맥더프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이 버남의 숲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씩 앞에 들고 진군하라고 시켜요. 어머나 또 마녀들의 예언처럼 버남의 숲이 언덕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맥베스에게 남은 소식은 아주 끔찍한 것들 뿐인데요. 맥베스 부인이 결국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버남의 숲이 언덕으로 오고 있다는 이 소식까지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맥베스는 끝까지 그 하나 남은 예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해칠 수 없다.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자, 들어와. 나 아무도 안 무서워. 이러면서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정도는 그 객기, 정말 사람은 기세인가 봐요. 그 기세가 또 먹히기도 하는 게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데 어떤 군인을 마주해도 맥베스는 안 무서운 거죠. 야, 너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 캉캉 하면서 다 이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맥더프랑 이제 맥베스가 붙는 거예요. 맥더프 입장에서도 맥베스는 우리 가족을 다 죽인 아주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둘이 치열하게 이제 결투를 합니다. 근데 맥베스가 또 막 입을 터는 거예요. 넌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맥베스를 죽일 수 없다고 했지. 막 이렇게 막 입을 터니까 줄줄줄 얘기를 하니까 맥더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어쩌나 나는 어머니의 배를 찢고 나온 사람인데? 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로 태어난 맥더프의 이 가능성을 또 간과했던 거죠. 그 말에 맥베스 멘탈이 또 잠깐 흔들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투지를 놓지 않고 막 싸우는데 결국에 맥더프의 칼에 맥베스는 무참히 살해되고 맙니다. 이렇게 맥베스가 끝이 나는데요. 너무 어떠세요? 이 뭐 드라마 왕좌의 게임이나 영화 막 글래디에이터 같은 작품에 나오는 이 왕좌를 둘러싼 치열한 암투, 이런 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으세요? 너무 그런 장면들이 많이 겹쳐서 읽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력과 욕망,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인간 정신 같은 건 참 유구한 우리의 주제가 아닌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역사가 이 맥베스의 변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맥베스는 주인공이긴 하지만 되게 나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을 위해서 막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요. 어떤 서사 자체로 본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 욕망 있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다가 결국에 충신들과 적통에게 물리침을 당하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맥베스라는 작품을 읽으면 이 막 마냥 '아 드디어 이 나쁜 맥베스가 죽었구나.'라는 이 해소되는 감정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맥베스의 고뇌하는 그 고통받는 내면을 이 이야기가 내내 인제 독자가 함께 따라가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비극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비극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훌륭함이 계속 이야기되는구나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강렬한 이런 서사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맥베스가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맥베스가 사람들한테 이제 몰래 간밤에 덩컨 왕 죽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덩컨 왕의 죽음을 알리는 장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표현이 정말 멋져요. 혼란이 걸작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혼란이 걸작을 완성했대요. 살인마가 신전, 그러니까 왕을 신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인마가 신전을 부르고 "그 건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참 우렁찬 표현이죠. 너무 멋진 표현이고요. 이런 것이 이 셰익스피어를 읽는 정말 즐거움이니까 진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마음에 남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소개를 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아끼는 책 팔아요.